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지금 뭐 이게 한 편만 찍는 게 아니라 몇 편을 다른 거를 찍다 보니까 살짝 피곤한 상태인데 오늘 또 저희 구독자분께서 아침에 문자까지 주셔가지고 선생님 방송 좀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예,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제목을 다들 보셔서 아시죠? 네. 자, 이렇게 돋보기가 이렇게 있는 자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잘 모르면 벌어지는 일들, 이런 주제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난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뭐 그런 개념을 좀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거예요. 당신 누군가요? 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대답을 하냐? 그러면 나? 저는 뭐 어디 살고요, 몇 살이고요, 이름은 뭐고요, 뭐 또 그러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해하셨어요? 네, 역할. 나는 어디 살고,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누구의 딸이고, 뭐 이런 뭐 모든 것들은 다 역할이죠. 자, 그런데 정작 당신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날 나 스스로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도 난 누구지? 라고 생각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서서 제 이야기, 뭐, 물론 우리는 뭐 사례는 아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좀 글을 좀 많이 쓰는데, 그런 글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가끔은, 이 사람은 되게 멋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뭐 자기 중심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좀 아까처럼 오 멋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야 이기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래서 글로 이렇게 써요. 나는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산다. 라고 썼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문장을 완성시키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멋있다. 에서, 뭐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산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잘 모른다. 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럼 그건 바로 선택이에요. 네. 선택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할까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뭐 지금 나갈까 좀 이따 나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24시간 깨어있는 순간은 전부 다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뭐 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확률도 분명히 있고요. 50대 50이니까. 못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고 가장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클린하고 아주 굉장히 심플해질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나는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더라.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예, 뭐 시간적인 소모, 손실을 겪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물리적인 거, 아니면 뭐 금전적인 거, 심적인 거,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선택을 했을 땐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잘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선택에서 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업무를 선택하는데 단순히 나는 저런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떤 A라는 뭐 대기업이 있어요. 난 저 A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좋아. 난 저기 가서 꼭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저 대기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막상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들어갔다 했을 때도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무런 정보가 없이 막연하게 난 저 대기업에 들어서 뭐가 됐든 간에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올바른 선택이냐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참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어떤 거는 못하고 뭐 어떤 건 좀 나한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자, 이래서 자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다면, 그런다면 내가 잘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고 또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서 뭐 특히나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사랑, 연애를 한다라는, 뭐 그 또 연애에서 나아가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들 보면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잘못된 연애 대상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고른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연애라는 건 어쨌든 뭐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다가 언제든지 뭐 이 관계는 정지되고 스톱될 수 있고 뭐 그만 파기가 될 수도 있는 관계지만, 사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는 어떤 법적인 책임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또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 됐기 때문에 쉽게 파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를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여기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자기 파괴 본능이라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방송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거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뭔가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애정 욕구가 정말 강한 사람이, 남들보다 좀 강한 사람, 그래서 특히나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 선택한 대상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평상시에 남한테 어떤 뭐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하는 이런 애정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뭔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구나 라는 사람이 정말 선택한 어떤 연애 대상을 보면 그와 정반대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나는 애정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이해해주면서 나란 사람을 온전히 생긴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끌리는 상대를 보면 절대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대는 나로 하여금 더 자기를 사랑해달라. 나를 뭐 옆에서 너가 나를 케어해달라. 너가 나한테 애정을 달라. 네가 나에게 위로를 해달라. 라는 상대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죠. 예,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상대를 보면서 어떤 하나의 뭐 한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에게 끌리는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는데 왜 발동이 되냐? 결국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파괴 본능이란 것을 탑재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이 소원을 절대 내 스스로가 이뤄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복잡한가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너무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네. 자, 다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다 그러면 나는 애정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사랑을 듬뿍 주는 상대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 그런 충족감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안정감, 그리고 또 안전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요. 편안한 행복함. 그런데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자기 파괴 본능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나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냐. 실제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나의 충족을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나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나로 하여금 분노감을 느끼게 하는,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대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죠. 네, 사실은 지난번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마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기 파괴 본능을 가진 주인공이 잘생기고 예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하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이거는 옳은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얼마나 괴로워지겠어요. 그쵸? 원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어느 순간 가면 모든 걸 다 철수하고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어 막 이러고 또 스스로 다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나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 여러분 이런 게 참 힘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듯이 여러분은 누군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아까 제가 대답한 것처럼 나는 뭐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이렇게 보여지는 외연적인 거에 여러분도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나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어서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서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아까 그런 사례처럼 제가 뭘 좋아하고 뭘 할 줄 알고 이런 건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쵸? 심플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목을 하셔서 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요?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뭔가요? 오늘 이게 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나는 이런 일이 좋아. 그럼 반대도 있겠죠? 나는 이런 건 싫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좀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탁 하고 스치는 생각이 아니야. 내가 그런데 불구하고 어저께 내가 직장에서는 회식 자리를 안 갔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야 그럼 이건 내가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사고가 자동적 사고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뭐가 됐든 이게 도덕적이든 아니든 뭐 아니면 남들한테 말하기 창피하든 아니든 여러분 스스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어떤 노트 같은 거를 마련을 하셔서 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뭐가 좋더라? 뭐 나는 늦잠 자는 것도 좋아. 그리고 나는 또 뭐가 좋지? 나는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 나는 어떤 뭐 어디 집에 가서 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아. 나는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때 좋다라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쭉 적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장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도 한번 적어 보세요. 쭉 적으면 왜 저는 이걸 항상 이렇게 노트 필기 습관을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상담을 할 때.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앉아서 내가 뭘 좋아하더라. 그래 나는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결코 내 머리 안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예,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리고 생각이 항상 뒤죽박죽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서 결국은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요. 마치 꿈 같죠.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적으라고 해요. 적어 놓으면 이렇게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보면 와 맞다 나 이래 그래 난 이랬지 맞아 이거 나한테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다음 단계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뭐지 이렇게 하고 또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어보는 거죠. 적어서 그 노트를 탁 들여다보는 순간 그 노트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안에 여러분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예,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예. 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한다 그러면 대충 이런 거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몇 가지가 묶여서 나는 남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석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한다면 여러분이 뭐 아까처럼 지금 말씀드린 자기 파괴 본능이 있어서 결코 나한테 해가 되는 선택을 자꾸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완화되면서 결국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꺼리낌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좀 짤막하게 지금 준비해온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노트로 이제 직접 한번 써보시고, 그거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는 그런,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 주체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끝까지 오다 보니까 자기 분석하는 방법까지 왔네요. 네,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파이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방송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